자,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해서 파일의 이름을 java start 1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주석을 하나 넣어놨는데 문자열 리터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리터럴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문자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이 의미를 가진 게 리터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인 메소드에다가 기본적인 출력문 하나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system.out.println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뭐 큰 따옴표 안에 입력을 하겠죠, 그죠? 자바 시작하기. 자, 맨 끝에다가 뭐 넣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세미콜론을 넣어줘야지만 뭐가 된다?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 된다.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실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에 있는 실행 버튼을 눌렀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 실행 버튼 눌렀습니다. 자, 키보드를 이용해서 실행을 할 때는 컨트롤 F11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장 및 실행 이렇게 나오고요. 저장할 자원에서 지금 만든 거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아래쪽에 콘솔 창에 결과값이 나오게 돼요. 콘솔 창에 글자가 작으면 창의 환경 설정에 일반의 모양의 색상 및 글꼴로 가서 어디로 가라 했어요? 이쪽에서 디버그로 가라 그랬죠? 디버그의 콘솔 글꼴을 자, 편집하는데 뭐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가 커져요. 자, 다음으로 계속해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시스템. 자, 조심해야 될 거, 시스템에서의 첫 글자 S는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 된다.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자바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뭘 눌러보면 돼요. 자, 컨트롤 F11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바로 연속적으로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하나 더 해보자고요. system.out.println 자, 화면 출력 명령이죠. 자, 결과 역시 잘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하나 더. 자, 좀 다른 걸 썼습니다. 우리 system.out.println이 아니라 system.out.print라는 놈을 썼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메소드를 하고 있습니다. 괄호가 있으면 무조건 걔네들은 메소드예요. 그러면 얘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얘의 특징은 무엇이냐? 일단 이 상태까지 와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별로 차이점을 몰라요. 똑같은 것 같아. 출력 결과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아래에다가 하나 더 써볼게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미 정답은 다 써놨어. 정답은 다 써놨어요. 프린트와 println의
차이점을 일단 알고 있어야 돼. 가장 기본적인 출력이니까. 프린트 ln에서 맨 뒤에 ln은 라인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얘는 자동적으로 내용을 출력한 다음에 엔터를 쳐버려요. ln은. 그런데 그냥 프린트는 엔터를 치지 않아요. 따라서 자, 아래쪽에 결과를 보니까 프린트까지 쓰고 나서 출력문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점점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연속 출력문이 나오게 될 경우에, 또 다른 명령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써져? 밑에 써지는 게 아니라 바로 연결돼서 써진다는 얘기예요. 바로 연결돼서 위에 있는 거에 연결돼서 한 줄로 표현이 된다. 대신에 print ln이라는 명령이 여기에선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 위치에선 어떻게 돼? 이렇게 엔터 처리가 돼서 그 다음에 뭔가를 쓸 때는 그 밑에 출력이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 print라고 하는 메소드와 print ln이라고 하는 메소드의 차이점. 그냥 print는 엔터를 안 친다. print ln은 line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 엔터가 들어가 있다. 이 자체에. 자, 그래서 또 한번 보자고요. 아래쪽에다 계속해서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 자,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 실행 순서는요, 자바의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야겠죠. 자, 확장자는 뭐라고요? 확장자는 .jav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컴파일 한단 말이에요. 실행물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F11, 컨트롤 F11을 누르게 되면, 자, 얘는 그제서야 뭘 만들어낸다? 바이트 코드를 생성합니다. 자, 바이트 코드가 생성되면서 이놈은 다시 뭘로 바뀌어요? 클래스 파일이 생성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바 파일을 이용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마지막 JVM에서 얘가 구동이 돼요. 클래스 파일이 실행되는 거죠. 이게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순서가 돼요. 자, 두 번째로 문자열을 연결해주는 연결 연산자와 연결 연산자, 탈출문이라고 하는 이제 특수용법이 있어요. 자,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출력문을 이용하는 건데, 자, system.out.println 그리고 나서 자, hello 뒤에다가 자바 이렇게 썼어요. 자, hello 더하기 자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자고요. 실행 결과를 보니까 자, 뭐라고 나와요? hello 자바라고 나와. 어라? 그죠? 자, 즉 문자열과 문자열이 있는 상황에서 이 더하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덧셈이 아니라 이 문자와 앞에 있는 것을 연결해주는 연결 연산자가 된다. 단순하게 그냥 연결만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또 의구심이 들죠. 왜 이렇게 써야 되는가? 그냥 헬로우 자바 쓰면 되는데, 그쵸?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변수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그 변수를 불러다 쓸 때는 이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돼요. 무조건 있어야 돼. 어차피 println이라는 메소드 자체의 사용법은 뭐였어요? 이 메소드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하는 게 목적이죠. 자, 마우스 커서를 갖다가 올려 놓으면 간단한 사용법이 나와요. 이게 무슨 놈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나와요. 그죠? 자바 IO라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그 안에 println에는 string x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println 쪽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갖다 놓고 잠깐 기다리면 이렇게 컨텍스트 메뉴가 나오죠. 그죠? 자,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봐야 돼요. 보시면 자, java.io 요게 패키지 이름이에요. 요게 이게 이제 폴더 경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안에 프린트 스트림이라는 패키지 안에 println이라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지금 string x라고 되어 있죠. 자, 얘는 분명한 건 뭐야? 메소드예요. 그죠? 메소드의 괄호 안에 들어가는 놈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놈들은 전부 다 매개 변수라고 했습니다. 매개 변수 뭐라고요? 매개 변수. 자, 매개 변수를 조금 더 럭셔리하게 표현하면 파라미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아규먼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파라미터, 아규먼트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좀 쉽게 설명하면 얘한테 뭔가를 시키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쉽다 그랬어요. 자, 시험 보러 갈 때 가져가야 되는 거 준비물 있잖아. 그죠? 시험 보러 갈 때 뭐 준비해 가요? 수험표, 그리고 신분증 꼭 있어야 되지. 그지? 컴퓨터용 사인펜 있어야 되죠. 근데 없는 경우에 빌려주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적인 준비물이 있고 필수적인 준비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있는 것들은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 쭉 보면은 프린트 한 다음에 스트링. 자,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문자들입니다. 문자열이 들어가거나 또는 println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준비물이 없어도 된다, 안 된다? 준비물 꼭 있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없어도 된다예요. 만약에 준비물을 안 썼어요. 준비물 안 쓴다면은 그냥 괄호만 열고 닫았겠지. 그런 경우에는 아무 내용을 쓰지 않고 단순하게 뭐만 해? 엔터만 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개 변수 해가지고 밑에 또 친절하게 나오죠. 뭐라고 돼요? x가 매개 변수인데 the string to be printed. 자, 스트링은 뭐라 그랬어요? 문자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문자열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된다? 화면에 출력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클립스의 좋은 점 중 하나예요. 사용법이 나와요. 물론 잉글리시로 나오죠. 그죠? 부족한 부분은 영어 사전 같은 거 띄워 놓고 해석을 해 나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 연결, 연산자를 보았어요. 자, 이러한 덧셈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사용법이 있습니다. 자, 연결 말고 system.out.println을 한 다음에 자, 안녕 하고 역슬래시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n을 한번 썼습니다. 그리고 java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역슬래시 n 요거를 이제 탈출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요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특수용법이에요. 그 원 표시죠.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거. n이라는 것은 new line을 얘기해요. new line은 요거 자체가 엔터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녕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엔터를 빵 쳐버린 다음에 자바를 연속해서 출력을 해. 그래서 안녕 한 칸 떨어뜨리고 여기서 엔터 띠용 나오고 나서
자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린트LN 자체가 이 전체가 여기에서 엔터를 한번 쳐버리죠. 근데 그 내부에서도 이렇게 엔터를 입력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역슬래시 n은 내부에서 엔터를 칠 수가 있다. 엔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즉 줄바꿈이 가능하다. 자, 얘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본다면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system.out.println으로 출력을 하는데, 자, 동일하게 안녕했어요. 안녕하고 난 다음에 역슬래시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작은 따옴표 썼어요. 작은 따옴표를 썼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느낌표 하나 이렇게 2개 더 넣어줄게요. 자바라는 글자의 앞 뒤에 작은 따옴표가 붙어서 나와요. 자바라는 글자 앞뒤에 작은 따옴표 붙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은 상태에서 또 다른 묶음 표시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역슬래시 쓸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이게 되니까는 작은 따옴표 대신에 큰 따옴표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결과 안 봐도 알 수 있죠. 오류가 안 나잖아. 오류가 안 나죠. 이렇게 쓸 수 있다란 얘기예요. 오류가 안 나요. 역슬래시를 쓰지 않으면 이걸 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있죠. 덧셈 연산자로 이용하면 되겠죠. 더하기로. 그죠? 그 외엔 진짜 방법이 없어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연결을 하거나 또는 그 내부에서 엔터를 치거나 또는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붙여줄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한 뭐 설명 하나 주석 간단하게 넣어주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죠. 위에 이제 덧셈 연산자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플러스의 의미는 덧셈이다? 아니다. 덧셈이 아닙니다. 자,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 연산자라고 합니다. (55랑) (44를) 더해볼 거예요. 자, 암산을 해봅시다. 55 더하기 44는 자 99예요. 자, 이게 이제 여러가지 방식에 의해서 내가 예상치 못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에 일단 좀 주의를 좀 줘야 돼요. 그러면 출력을 하나 해볼게요. 동일하게. 자, 아까처럼 55와 44라는 놈을 자, 이렇게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99로 연산이 잘 됩니다. 따라서 55와 여기서 사용된 55와 44는 바로 정수형 리터럴이 돼요. 자, 리터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봐라 그랬죠? 그죠? 즉, 이 55와 44는 그냥 숫자 그대로 본다는 얘기예요. 숫자 그대로. 그래서 정수형 그대로 보는 리터럴이다. 다른 것도 보자고요. 그럼 얘를 이제 결과에서 봤을 때는 딸랑 99만 나오니까 얘가 왜 99가 됐는지 잘 몰라. 그쵸? 그래서 첨가적으로 첨언을 하나 이제 집어 넣어 줄 거예요. 자, 문자열로 여기다가 57, 55 더하기 44는 자, 요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조금 전에 배웠던 무엇을 이용해서 데이터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요렇게 덧셈 표시를 해줍니다. 자, 55 더하기 44.
자, 55 더하기 44는 해가지고 55 더하기 44 그리고 연산돼서 99가 나왔어요. 자, 위에 있는 놈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아예 99를 이렇게 입력한 경우와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이용해서 99를 입력한 경우와 그 다음에 여기에 괄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괄호를 빼고 55 더하기 44를 한 경우와 큰 따옴표가 들어간 상태에서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경우와 이런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나씩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99라는 놈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나머지 두 개는 5544라는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와요. 자, 이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99, 99, 99잖아, 그죠? 근데 이 결과에서는 99가 아니라 99예요. 99. 얘도 99야. 얘도 99야. 얘는 5544가 아니라 5544예요. 자, 헷갈리니까 지금 얘는 문자예요, 그죠? 요 놈은 이걸 스트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을 문자열 스트링이라 그래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일부러 괄호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얘는 괄호를 안 묶였고, 그죠? 자, 묶어 놓았더니만 제대로 연산이 되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괄호 안에 있는 얘네들은 별도로 먼저 연산을 하니까 숫자랑 숫자죠. 그래서 요 놈은 숫자가 돼요. 얘는 숫자로 99가 나왔어. 근데 문자열과 더하기 숫자를 하게 되면 아까 이 더하기라는 놈은 뭐라고 했어요? 문자와 문자를 연결해주는 놈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결과의 99는 자동으로 얘는 문자로 인식이 돼서 연결을 해버려요. 그래서 얘는 숫자 99가 아니라 그냥 99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뭐냐? 얘랑 똑같은 거예요. 즉 여기에서 연산된 결과가 요 결과로 나오는데 이 결과는 다시 자바가 뭐로 인식한다? 얘를 문자로 인식을 해서 큰 따옴표를 붙여버려 자동으로. 요렇게. 그러니까 얘도 요렇게 붙는 거예요. 요 과정이 요렇게 되는 거야. 순서대로 따지면 얘가 1번 과정 연산을 한다. 2번 과정 나왔죠. 요게 2번 과정 나왔다. 연산 문자하고 문자하고 숫자하고 연결을 못 하잖아요. 그죠? 연결을 못 하니까 얘가 어떻게 해버리느냐? 숫자를 문자로 바꿔가지고 문자랑 연결시키도록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이 과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544에 55 더하기 44를 해버리게 되면 얘는 문자고 얘는 숫자예요. 그죠? 숫자니까 연결을 못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 얘는 자체적으로 여기한테 이렇게 큰 따옴표를 붙여버린다는 얘기예요. 또 그럼 얘도 해결됐어. 그 뒤에 44 역시 뭐예요? 숫자죠? 문자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뭘 해버려? 자바가 알아서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문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문자인지 숫자인지 사용자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죠? 답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답만. 사용자는 봤을 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55 더하기 44를 했는데 5544가 나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까 그래서 조금 전에 예제에서 이 더하기의 의미를 제가 강조를 다시 한번 했었어요. 문자와 문자를 연결해주는 연산자라고 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이렇게 문자열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없는 경우 이 99는 숫자예요. 얘는 요 놈은 숫자, 요 놈도 요 안에서는 숫자. 하지만 얘랑 연결이 됨과 동시에 뭘로 바뀐다? 문자로 바뀌어버린다. 자, 이걸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예가 있는데 요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덧셈을 해봤는데 이번에 한번 뺄셈을 해보자 이거예요. 뺄셈을 해서 위에 있는 요 값을 이용해서
55 빼기 44. 그 다음에 55 빼기 44. 자, 요렇게 하나를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 결과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 결과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55-44라는 요 내용은 어떻게 보인다는 얘기야? 그냥 출력이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55-44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랑 숫자네. 요 두 개부터 봐야 되죠. 연산의 우선순위는 괄호가 우선이지, 그지? 자, 그럼 얘부터 보니까 55 빼기 44니까 얼마가 돼요? 11이 된단 말이야. 자, 11이라는 값이 나왔어. 55 빼기 44 문자열과 더하기 숫자 11을 연결하려니까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문자열로 바꿔버려요. 큰 따옴표로 묶어버린다는 얘기지.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55 빼기 44는 11이라고 정확하게 출력이 돼요. 맞아요? 됐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쓴다면, 자, 괄호가 없이 이렇게 썼다. 일단 이렇게 쓰자마자 뭐가 나옵니까? 밑줄 쫙 나오죠? 그죠? 자, 밑줄 쫙이 나와요. 밑줄 쫙이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X표 형광등 짠 하고 켜졌어요. 오류란 얘기야. 이건 왜 오류가 되느냐? 왜 오류가 되느냐? 자,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죠. 근데 문자열과 연산을 해야 되니까는 뭐가 돼야 돼? 큰 따옴표 붙여야 되죠. 그 다음에 빼기가 있죠. 빼기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문자와 문자에서. 그렇잖아. 더하기는 아까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빼기에 대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류가 나는 거야, 실제로는. 이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잡아야 이렇게 해라 라고 한 게 없잖아요. 그죠? 맞죠? 따라서 문자열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연결시킬 때는 덧셈만 가능해요. 사칙연산 중에. 뺄셈이라든가 곱셈이라든가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안 됩니다. 이거 쓰면 오류예요. 그냥 얘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숫자에 대한 연산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뭘로 묶어라? 괄호로 묶어줘라. 이렇게 괄호를 묶어줘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게 문자열 리터럴과 정수형 리터럴의 가장 큰 차이점이면서 출력문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정확하게 묶어서 표시하는 방법. 그래서 눈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일부러 괄호 사이에 이렇게 한 칸 띄워준 거예요. 꼭 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띄워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눈에 보기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괄호 열고 닫는데 한 칸씩 다 떨어뜨려 준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일어난다? 이렇게 쓰면은 오류가 일어난다. 그죠? 오류가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죠? 아래와 같이 사용하면 오류. 자, 왜 바로 요 마이너스 때문에. 즉 빼기라든가 곱하기라든가, 곱하기는 아스테리스크죠. 또는 나누기 인식이 안 됩니다. 인식 불가, 연결 불가. 이러한 의미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